프로젝트를 생성한 다음에 화면을 올리고 버튼이라는 컴포넌트를 올려놨을 때 저 버튼을 찍게 되면 알럿이라는 다이얼로그를 찍기까지의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의 명칭은 mp 오늘 날짜 해서 프로젝트의 명칭을 붙여줄 거고요. 이 아이를 C 드라이브 밑에 바로 보일 수 있도록 원본 소스 파일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라고 하는 워크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들 거예요. 저희가 100개 화면, 1000개 화면을 몽땅 다 하나의 폴더에다 만드는 게 아닌 우리가 만든 화면들만 따로 독립적으로 담고 싶은 물리적인 폴더 서비스 그룹을 추가할 겁니다. 거기에 hello라고 하는 폼을 xfdl, xml 형태의 파일을 넣어서 작업을 해볼게요. 자, 그럼 넥사크로 스튜디오를 더블 클릭해서 넥사크로 스튜디오 14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봐 주시면 상단에는 파일부터 시작하는 이런 메뉴들이 존재를 하고요. 왼쪽에는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해서요. 산출물들이 요 위치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혹시나 이 프로젝트에 저는 이미 열려져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자, 왼쪽 상단의 파일 클로즈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 UI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 만약 클로즈 프로젝트라는 UI가 활성화되어 있으시다면 이 아이를 클릭해서 닫아주세요. 저랑 같이 깔끔하게 프로젝트부터 생성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프로퍼티스라고 해서요. 속성, 이벤트, 바인드 정보를 세팅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쉽게 예를 들어 제가 버튼이라는 컴포넌트를 생성했습니다. 버튼 컴포넌트에 텍스트 값을 수정하고 싶어요. 버튼에 이벤트를 걸고 싶어요. 버튼에 실제 화면에 있는 데이터를 연결해서 표현해주고 싶어요. 이 버튼이라는 컴포넌트, 오른쪽에 있는 프로퍼티스 창에서 하는 작업들이에요. 하단에 아웃풋 창이 있습니다. 이 아웃풋 창에는요, 저희가 트레이스라고 하는 로고를 찍었을 때 하단에 트레이스가 찍히게 되고요. 그리고 심각한 문법적인 에러를 범하게 되면 아웃풋 창에 에러 메시지가 찍히게 됩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자, XML, XFDL 이 소스를 저장하는 시점에 저 저장이 돼요 라고 해서 JS 파일로 변환되는 과정을 보여주게 돼요. 물론 원본 소스 파일은 그대로 있고 JS 파일들만 어느 위치에 쌓입니다.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라고 하는 정보가 하단의 아웃풋 창에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럼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방법은 왼쪽 상단에 첫 번째 메뉴 파일에 New의 프로젝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New 프로젝트라고 하는 팝업이 떠요. 팝업 다이얼로그가 뜹니다. 프레임 템플릿이라고 하는 위치에 디폴트와 H프레임, V프레임 셋, 이 프레임과 관련된 부분은 내일 MDI를 설명드리면서 다시 진행할 거고요. 디폴트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네임 부분에 자, NP 2월 19일이요. 감사합니다. 19일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자. 자, 로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디폴트 경로지만 저는 이 경로를요 중간 거를 싹 다 날릴 거예요. 그래서 C 드라이브 밑에 np 0219가 올 수 있도록 이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아이는요 이 프로젝트를 생성했을 때 물리적인 폴더 파일들이 이 위치에 쌓일 거예요 라고 하는 정보예요. 넥스트. 타입 디피니션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기능 부분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파일입니다. 자, C 드라이브 밑에 mp 프로젝트 폴더 하위에 디폴트 언더바 타입.xml 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파일명이 생성이 되는데 이제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창에서는요 이 타입 디피니션이라고 하는 이 파일명으로 이 위치에 존재하게 될 거예요.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 보이는 명칭과 실제 파일명이 다를 수도 있겠구나. 이따 산출물들 확인해 보면서 확인을 또 시켜 드릴게요. 넥스트. 자, 스크린이라고 설정하는 부분은 데스크탑 화면뿐만이 아니고 모바일, 태블릿을 개발하실 때 여기에 스크린 정보를 추가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부분은 기본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고요. 나중에 MLM, 멀티 레이아웃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목차를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니시. 왼쪽에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의 프로젝트의 명칭 mp0219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어요. 거기에 타입 디피니션 프로젝트 기능 부분을 담당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베리어블스.
자, 이 프로젝트가 실행되어 있으면 어느 화면, 어느 파일에서건 접근해서 쓸 수 있는 글로벌 변수들이에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죠. 글로벌 베리어블스 우클릭을 하셔서요. 인서트 글로벌 베리어블 아이템을 보시면 데이터셋 2차원 형태로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이 i를 글로벌에 등록할 수 있네요. 베리어블 변수도 담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도 담을 수 있습니다. 요거 세 가지 다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ADL, Application Definition Language라고 하는 UI는요, 하나의 파일이에요. XADL 파일입니다. 여기에는 mainframe이라고 하는 프레임, 저희는 내일 역기억자 형태로 프레임을 만들 건데요. mainframe 하에 어떻게 화면을 구성할 거예요? 라고 하는 정보를 위로, 아래로, 양쪽, 옆으로 나누고 하는 작업들을 이 mainframe에서 작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테마스라고 하는 아이를 보시면 여러 개의 테마 파일이 있는데 그 중에 볼드체로 진하게 되어 있는 저 X 테마 파일만 이 프로젝트에서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나중에 테마 파일을 바꿨을 때 화면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확인할 겁니다. 자, 그리고 베이스라고 하는 UI가 서비스 그룹이에요. 실제 C 드라이브 밑에 mp0219라고 하는 폴더 하위에 들어가 보면 이 베이스라고 하는 물리적인 폴더가 보이게 됩니다. 저는 근데 이 베이스에다 제가 만든 화면을 담는 게 아닌 워크라고 하는 서비스 그룹을 추가해 볼게요. 타입 디피니션을 왼쪽 마우스로 더블 클릭합니다. 자, 타입 디피니션을 왼쪽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시면 에디트 타입 디피니션이라고 하는 팝업이 뜨면서요. 5가지 메뉴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왼쪽에서 두 번째 서비스를 가보시죠. 서비스를 가보시면 베이스라고 하는 서비스 그룹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서비스 그룹에 등록되는 순간 저희가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인 폴더가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왼쪽 하단에 Add 버튼을 클릭해서 자, 서비스 그룹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건요, W 대문자 ORK work라고 하는 서비스 아이디입니다. 서비스 타입을 보시면 자, 폼 타입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타입들을 볼 수 있는데 요것들 타입들도 지금은 폼 타입, 화면을 담을 수 있는 폼 타입으로 만들겠지만 차곡차곡 또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서비스 URL은 ./w 대문자 ork 슬래시로 닫아주세요. OK. 워크라고 하는 프리픽스 ID 값이 설정이 됐고요. 폼 타입에 ./work/로 URL이 설정이 됐습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OK를 클릭하시면 왼쪽에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 워크라고 하는 서비스 그룹이 추가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볼게요. 자, 윈도우와 E키를 눌러서 윈도우 다이얼로그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윈도우와 E키 아니면 그냥 바탕화면에 있는 폴더를 클릭해서 한번 열어봐 주시면 돼요. 자, C 드라이브 밑에 mp 우리가 만든 0219라고 하는 폴더 안에 들어가 보시면 자, 여기 work라고 하는 물리적인 폴더가 생성되는 것까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C 드라이브 밑에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 mp0219입니다. 프로젝트의 기본 정보를 담고 있는 xprj 파일. 제일 위에 보이는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의 제일 위에 보이는 UI네요. 나중에 프로젝트를 오픈하실 때 이 xprj 확장자를 여시면 되겠습니다. XADL이요. 자, XML, 자, Application Definition Language 해서 왼쪽에 보시는 ADL 볼드체로 진하게 표현된 UI입니다. 글로벌 pass.xml이요. 글로벌 variables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 디폴트 언더바 타입 뎁.xml이라고 하는 UI가 바로 타입 디피니션이라고 하는 UI예요. 물리적인 파일명과 실제 매핑되는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 보여주는 명칭이 다르구나 라는 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워크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폴더 서비스 그룹에 헬로우 화면을 담아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생성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일에 New에 자, 폼을 선택하는 방법.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바로 이 New라고 하는 페이지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New라고 하는 페이지 아이콘 오른쪽 아래 화살표가 있는데요. 이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시면 넥사크로스트에서 만들 수 있는 전체 파일 리스트가 뜨게 돼요.
프로젝트 파일, 폼 파일, CSS, XS 이 부분은 잘 쓸 수 있겠죠. 그리고 화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단축키가 있어요. 자, 워크 영역을 찍으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N키, L, N 할 때 마지막에 있는 컨트롤 N키를 눌러주시면 화면을 생성하는 단축키를 실행해 봤습니다. 단축키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교육자리 맨 아랫부분에 단축키 모음이 있어요.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네임 부분에 간단하게 저희가 프리픽스를 좀 줘보도록 할게요. 자, 폼이에요. 폼이라고 한다면 frm. 자, 네임을 h 대문자 hello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화면을 생성할 때 규칙이요. 앞에는 폼이에요. frm을 붙일 거고요. 그리고 결합되는 아이들은 대문자로 시작되는 카멜 형태의 네이밍을 낙타 등 형태처럼 붙여볼게요. 로케이션을 클릭해 보시면 워크 베이스와 워크 어느 서비스 그룹에 담을래요? 워크에다 담겠습니다. 넥스트. 화면 사이즈는요, 폼의 가로 사이즈 1024요. 저는 교육이라서 좀 줄일게요. 800. 하이트는 세로를 의미합니다. 768. 넥스트.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반응형 웹처럼 작동을 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left %, with %, right %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설정했을 때 실제 프로젝트에서 이 기능을 많이 쓸지 아니면 고정된 i에서 제가 원하는 컴포넌트들만 사이즈를 바꿀지 그 부분은 교육을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자, 이 %로 되어 있는 부분 나중에 바꿔서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자, 넥스트. 레이아웃을 추가하는 부분은 MLM 문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어요. 얘도 데스크탑 화면뿐만이 아니고 모바일, 태블릿을 하나의 화면에서 추가해서 사용하겠어요? 라고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피니시. 드디어 워크 영역에 frm hello.xfdl이라고 하는 타이틀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이 타이틀을 왼쪽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시면 화면을 크게 쓰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시면 원래 구조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창들의 기본 기능이에요. 자, 왼쪽에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오른쪽에 프로퍼티스 창, 하단에 아웃풋 창은요 다 똑같은 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토 하이드라는 기능이 있어서 숨겨놓고 쓰실 수 있어요. 가까이 포커스가 갔을 때 이렇게 슬라이드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근데 잘못해서 이 고정을 해야 되는데 X 버튼을 클릭해서 사라지게 했어요? 그냥 써야 될까요? 저 왼쪽 상단에 있는 하나, 둘, 세 번째는 뷰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화면 창과 관련된 메뉴들을 이 뷰라는 메뉴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제가 사라지게 한 게요,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예요. 오른쪽에 있는 프로퍼티스 창은요, 네 번째 있네요. 하단의 아웃풋 창은요, 바로 아웃풋에 메시지라고 하는 창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이 타이틀 부분이 있는데요. 이 타이틀 부분을요, 왼쪽 마우스로 클릭하신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래그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위치에 놓고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십자가 모양 이렇게 주황색 이 보이는 위치에 놓고 쓰실 수 있고요. 합쳐서 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교육을 진행하면서 저랑 같이 왼쪽에는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산출물이 나온 아이들, 오른쪽에는 프로퍼티스 창, 하단에 아웃풋 창 그대로 유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또 혹시나 에러나 이런 거 찾을 때 같이 봐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 화면이 생성이 됐으니 여기에다 버튼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배치할 겁니다. 근데 이 버튼이라는 컴포넌트를 저희가 일일이 코딩하는 게 아니고 위즈윅 기반의 제품, 바로 넥사크로 스튜디오 제품을 제공하는 기능이요. 바로 상단에 있는 이 아이콘들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가 있어요. div부터 끝에는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이 컴포넌트를 가져다가 클릭해서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버튼이라는 컴포넌트 왼쪽에서 하나, 둘, 세 번째는 버튼을 클릭해서요. 자, 오른쪽 상단에 콕 한번 찍어 봐주시죠. 뭐 드래그 앤 드래그로 그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콕 찍을게요. 자, 이렇게 콕 찍는 순간 버튼이 생성이 됐고요. 지금은요, 이 디자인 탭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 컴포넌트를 마구마구 배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중간 아랫부분에 디자인 탭이 아닌 소스 탭으로 이동을 해볼까요?
그러면 XML 형태의 데이터로 보여주게 돼요. 이 XML 코드를 수정하셔도 되겠지만 굳이 그러실 필요 없이 디자인 탭에서 그냥 컴포넌트를 그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스크립트 탭에서는 저희가 로직을 구현하는 부분입니다. 소스와 스크립트 탭으로 갔을 때는 컴포넌트가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릴 수가 없습니다. 디자인 탭으로 다시 이동합니다. 자, 근데 버튼의 명칭이요. 버튼 00, 저는 UI를 hello라는 문구로 바꾸고 싶은데요. 오른쪽에 있는 텍스트의 명칭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액션, 동작과 관련된 기능 아니에요. 왼쪽에 보시면 마이너스 기호가 있습니다. 접어주세요. appearance, 표현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텍스트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버튼 00라고 되어 있는 UI를요. hello로 바꿔주시죠. 그리고 엔터. 자, 한 줄을 써봤는데 저는요 hello 그리고 한 줄 바꾸고 나서 안녕이라고 하는 문구를 줄바꿈 한 다음에 써보고 싶어요. 자, 오른쪽에 아래화 살표가 있습니다. 이 드롭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텍스트 에어리어 창이 나와요. 여기에서 줄바꿈 문자 입력이 가능하세요. 자, hello 끝에 포커스를 두신 상태에서 컨트롤 키와 엔터 키를 누르고 안녕, 그리고 나서 엔터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줄바꿈 문자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버튼이나 스태틱이나 div나 마찬가지로 텍스트의 문구를 저렇게 하드코딩 아니면 대량의 줄바꿈이 있는 스트링 문자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더니 한 줄밖에 표현이 안 돼요. 여기에다 붙여넣기 하시면 한 줄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아래화 살표를 클릭하셔서 여기에 붙여넣기를 해주셔야겠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attribute info라고 하는 속성 정보를 수정해 봤고요. 오른쪽에 있는 버튼 이벤트 인포를 클릭해 주세요. 자, 번개 모양의 이벤트 인포를 클릭해 주시면 자, 저희가 버튼에 이벤트를 걸 수가 있습니다. onClick이라고 되어 있는 요 i 속성에 자, 오른쪽에 직접 입력할 수도 있는데 자, 이 영역에 왼쪽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알아서 이벤트 함수를 만들어줘요. 버튼 00 언더바 onClick이라고 하는 이벤트 함수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동된 이 페이지의 하단 부분을 보시면 스크립트 탭으로 이동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알럼 메시지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요 스코프라고 하는 범위 개념을 알려드릴게요. 마이 플랫폼이나 X 플랫폼이라고 하는 제품에서는 이 스코프라고 하는 개념을 별로 신경을 안 쓰셨어요. 저희 전용 브라우저에서요 알아서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그 함수나 속성을 찾아서 알아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요. 근데 이 넥사크로 플랫폼 14부터는요 반드시 스코프를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 아이가 이 화면, 이 파일, 아니면 이 폼에 있어요 라고 지정하는 스코프 용어는요 this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자바스크립트의 this는 전혀 별개예요. 이 화면, 이 폼을 의미합니다. 자, 이 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무엇이길래요? 이 폼 안에요. 안에 접근해서 쓰시고 싶을 땐 점을 찍으시면 됩니다. this 점. this 점을 찍는 순간 빨간색으로 표현되는 아이들이 있고요. 검은색으로 표현되는 아이, 녹색으로 표현되는 아이 세 가지 색상으로만 표현이 됩니다. 그 중에 제가 알러 찍고 싶은데요. 얘 빨간색으로 표현되는 아이들은 함수예요. 검은색으로 표현되는 아이는 오른쪽에 보여주는 프로퍼티스 창에 있는 속성입니다. 물론 숨어서 안 보이는 속성들도 있어요. 그리고 녹색으로 표현되는 버튼 00는 화면에 그려진 컴포넌트의 id입니다. 유일한 값. 그 중에 전 알럿을 찍을게요. 알럿. 함수네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쌍따옴표로 묶어서 hello. 자, 알럿 메시지를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상단에 frm hello.xfd 오른쪽 보시면 아스테리스크 별표 모양이 보여요. 왼쪽에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를 보시면 이렇게 별표 모양이 보이게 됩니다. 저 지금 수정 중이에요. 저장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저장하기 전에 하단 부분의 아웃풋 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웃풋 창에 뭔가 제너레이트 됐어요 라고 해서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라고 하는 정보가 보이는데요. 자, 아웃풋 창을 우클릭, 클리어 올 깔끔하게 지워주고요. 자, 상단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컨트롤 키와 S 키를 눌러주시면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저장되면서 제너레이트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습니다. JS 파일로 변환을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렸어요? 라고 하는 정보가 하단의 아웃풋 창으로 보여주게 돼요. 자, 정상적으로 파일이 저장이 됐으니 화면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테스트하는 방법은 상단에
자, 오른쪽에 런치 프로젝트는요, 프로젝트 전체를 실행했을 때. 근데 저희가 세팅을 안 했기 때문에 전체를 실행하면 빈 화면만 덩그러니 보시게 될 거예요. 나중에 고객이나 사용자들이 보는 화면이 바로 이 프로젝트를 전체 실행했을 때 런치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저는요,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FRM hello.xfdl 화면만 테스트하고 싶어요. 단일 화면 테스트 하실 땐 이 퀵뷰를 클릭하시면 돼요. 자, 퀵뷰를 클릭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제공하는 전용 브라우저라고 보시면 돼요. 헬로 안녕을 빵 클릭하셨을 때 알럿이라는 메시지가 뜨나요? 이게 뜨셔야 돼요. 뜨시는 순간 넥사크로 플랫폼 14를 반을 하신 거예요. 네, 헬로를 찍는 순간 이 제품 반을 하시게 된 겁니다. 나머지 반도 채워드릴게요. 자, 툴로 돌아와서요. 지금처럼 전용 브라우저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저희는 아이나 크롬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부분. 그렇다면 먼저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설정을 하느냐? 자, 오른쪽 상단 끝에 있는 툴스라고 하는 UI가 있습니다. 툴스의 옵션스를 선택해 보시죠. 자, 툴스의 옵션스를 선택해 보시면 environment 해서 general, 자, 라이브를 가져서 쓰는 부분의 폴더, build, compress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간에 두 번째 있는 build라고 하는 메뉴를 보시죠. 자, 두 번째 있는 build 메뉴에 generate pass라고 하는 이 위치가 존재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세팅되는 정보가 C 드라이브 밑에 이 정보인데요. 저는 이 위치를 교육 자리로 바꿀 거예요. 자, 점점점을 선택해서요. 경로를 바꾸겠습니다. 제너레이트 패스를요, 어디로 바꿀 것이냐? 바탕화면에 있는, 자, 바탕화면에 있는 넥사크로 14 edu라고 하는 교육자료 안에 nptest라고 하는 이 폴더를 선택해 주세요. 자, 바탕화면에 있는 넥사크로 14 언더바 edu 밑에 nptest라고 하는 저 폴더를 선택해 주세요. WAS 웹서버의 경로로 사용을 할 겁니다. 확인. 제너레이트 패스가 C 드라이브 밑에 유저의 데스크탑 바탕화면에 nptest로 이동된 걸 확인하셨으면 오케이. 자, 바탕화면에 넥사크로 14 edu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자, 여기에 nptest라고 하는 폴더가 있죠. 들어가 보세요. 바탕화면에 넥사크로 14 edu 아래 nptest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 몽고스라고 하는 경량 서버가 있어요. 이 아이를 더블 클릭하시면 서버가 실행이 됩니다. 허용해주세요. 안 뜨시는 분들은 앞에 빈 프로젝트만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8080 포트를 어디선가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경량 서버는 이 아이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게 되는 순간 이 경로가요, 서버의 루트가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 로컬 호스트 아니면 127.0.0.1로 8080으로 접근하시면 바로 이 경로가 서버 쪽으로 접근이 돼서 이 index.html을 띄워주게 될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확인하시려면 오른쪽에 하단 부분에 자, 아이콘에 몽구스라고 하는 요 이미지 모양이 보이시죠? 간편 아이콘을 보시면 자, 이 몽구스를 클릭해서 스타트 브라우저라고 하는 아래서 세 번째는 스타트 브라우저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오른쪽 하단의 간편 아이콘에 저 몽구스 스타트 브라우저입니다. 헬로 넥사크로 플랫폼이라고 하는 URL 정보를 보시면 로컬호스트 8080이라고 하는 index.html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만든 저 hello.frm hello.xfdl과 무슨 차이예요? 자, 툴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nptest라고 하는 경로에는 제너레이트 된 소스가 없어요. 그 소스들이요, 바로 여기입니다. 자, 중간에 있는 빌드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툴의 빌드라고 하는 메뉴요. 저렇게 위치를 바꾸거나 나중에 프로젝트를 받았을 경우에 반드시 한번 하셔야 되는 행위, 빌드의 Generate Application을 빵 클릭합니다. 그러면 제가 Generate Path 지정을 한 이 위치에 mp0219라고 하는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제너레이터 된 소스가 이 위치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테스트를 하느냐?
자, 상단에 지금 런타임이라고 되어 있는 UI를 클릭해 보시면 i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크롬이 보이는데요. 크롬이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크롬 브라우저를 이 PC, 이 노트북에 설치를 하게 되면 알아서 그 브라우저가 리스트로 뜨게 됩니다. 파이어폭스나 사파리로 테스트하고 싶은데요. 그 브라우저를 설치하시면 i툴에서 리스트를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선택하시고 퀵뷰를 실행합니다. 실행을 했더니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고요. 이 URL 경로를 입력해 달라고 해요. 그래서 http 자, localhost 8080 포트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인 mp0219 프로젝트의 명칭까지 적어주셔야지 저 폴더 하위에 있는 index. 아니면 quickview.html을 호출하면서 화면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다 입력하신 분들은 OK 해서 나오시면 끝. 자, 헬로 안녕이라고 하는 UI가 보게 될 거고요. 헬로 안녕을 빵 클릭하시면 알람 메시지, 각각 브라우저에 맞는 알람 메시지까지 확인이 되셔야 됩니다.